근데 이게 또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으니 너 나한테 잘해라 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또 어, 자식 입장에서도, 맞아요. 그거 부모가 어쨌든 낳았으니 일정 부분 책임을 져주는 건 맞는 거고. 음, 근데 그거를 아이한테 갚아라 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부모가 좋아서 애 낳은 거잖아요. 그치. 둘이 좋아서 결혼했고 좋아서 애 낳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책임을 지는 건 저는 완전히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지. 생각하거든요. 응, 절대적으로 당연한 응, 일이야, 응, 이거는. 근데 우리는 만약 걔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걔라는 응, 존재를 우리 부부가 만들어낸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그것만큼 똑같은 분량으로 부모한테 잘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 그건 당연한 해주면 겁니다. 진짜 땡큐인데 땡큐인데, 너무 응, 감사하게 잘 받는 응, 건데 그렇게 해야 될 의무는 없고 응. 부모가 그걸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걸 근데 강요하는 부모들이 꽤 대부분 많더라. 많고 응, 저도 이해는 가요. 왜냐면 부모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응, 준 만큼 받고 싶거든. 그치. 그래도 내가 너한테 한 게 있는데 네가 응,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않니? 라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 부모도 사람이니까. 근데 응, 그거를 이제 이성의 끈으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렇지. 티를 내지 않고 노력하는 거죠. 너 혼자 잘 살면 됐다. 이렇게. 그래, 맞아. 문제 안 일으키는 것만 해도 네, 감사한 네. 일이다. 그걸 어, 근데 진짜 끊임없이 생각하고 주입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 네, 응. 진짜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진짜 쉽지 않아요. 저는 진짜 제일 어려운 관계가 부모 자식 간 관계인 것 같아. 누군가한테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막 다 쏟아 부어주면서 그치. 대가는 바라지 않는 관계가 어디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 말고 없어요. 맞아. 응. 그래서 저는 약간, 에, 제가 뭐 자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관계를 할 때 내가 이거 해주고 나서도 바라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만 해주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어,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주는 거. 음, 무리해서도 해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다 해주고.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꼭 갚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음, 어. 이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해주는 거니까 너 나중에 꼭 갚아라. 그러니까 꼭 갚아라 또는 꼭 받아야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는 안 해주려고 하죠. 나 음, 그게 싫어요. 그렇게. 제가 일단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거 너무 싫어하고, 뭐 하나를 받으면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가지고, 예. 그런 관계를 내가 스스로 맺는 걸 또 되게 싫어하는, 약간, 음,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그렇습니다. 음, 큰일 없이 잘 살아주면 돼요 하셨는데, 이 부모가 바라는 게 딱 그거거든요. 맞아. 근데 요즘 세상이 큰일 없이 잘 살아주기도 쉽지 않은 세상인 음, 거야. 맞아. 응. 살기 너무 어려워. 음. 그래서 진짜, 멀쩡한 정신으로 응, 몸 건강, 마음 건강하게 편안하게.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그건 너무 훌륭한 그럭저럭 건데? 살 수 있을까? 그 진짜, 그렇게만 살아도 참 좋겠다. 그건 너무 훌륭하게 사는 거지. 솔직히. 큰 사고 치지 않고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그 진짜 훌륭한 삶인 것 같아. 아, 옛날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요즘은 그러기가 너무 어려워. 어려우니까 너무 유혹도 많고 응. 참 그래서 어려운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인성을 잘 가르친 부모님이 최고인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금요일 날 지하철을 탔는데 방송하러 가려고 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탔는데 타자마자 지하철 그에 발길질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속으로 요즘 워낙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음, 그리고 왜 워낙 그 묻지마 폭행 이런 이 문제도 많이 아, 벌어지니까 순간 긴장이 되는 네, 거예요. 그쵸. 거기 이제 애랑 엄마랑 타고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음, 순간 난 그 애를 봤지. 애가 걱정이 되는 거야. 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괴성을 꽉 지르는데 진짜 어. 귀가 터질 정도로 괴성을 지르는데 순간 애도 귀를 딱 막는데 응. 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딴 칸으로 옮겼어. 그랬더니 딴 사람들도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다 칸을 옮기는 거예요. 음, 요즘 세상은 당신 왜 그래요? 라는 말도 못하는 하면 세상인 안 거야. 돼요.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무서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맞아. 이게 세상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아예 그런 분위기가 풍긴다 그러면 내가 피하는 게 최선인 상황이 음. 돼버린 거예요. 응. 저는 가끔 그런 상황이면 피하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피하면 쫓아올까 쫓아올까 봐. 봐. 쫓아서, 너 왜 나 피해? 막 이럴까 봐. 막 옴짝달싹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리는 척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내려요, 차라리. 그러니까 나 그 생각도 다음 있어. 역에서 사람들 우르르 내릴 때, 응. 그러니까 혼자 내리면 또 쫓아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 최대한 많이 내리는데 낑겨 있다가 이렇게 내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서워. 순간 머릿속에 이게 진짜 그 쫓아오는 거 아니야? 약간 티나게 뭔가를 음, 하지 않을까? 이게 남자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여자들은 더 그 맞아. 더 공포감을 느낀단 공포감이 심해. 말이에요. 응. 음. 그래서 내리는 척하고 자연스럽게 가야 되겠다. 아, 정말 세상이 너무 달라져서 애를 키우는 집도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음, 살얼음판일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맞아. 당할지 모르니까. 응. 맞아, 맞아. 아, 무서워, 무서워. 예. 맞아. 너무, 아, 무섭. 아, 그래서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자리를 피하거라. 가르쳐야 되나. 맞서지 마. 뭐, 맞서지 마라. 맞서지 말란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주고 감시 앱까지 붙여주잖아요. 맞아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너무 각박한 세상이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주는 이유가 저는 아직 안 사줬는데 이제 다른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뭐 애들이 다 사니까 뭐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불안해서 음, 다들 불안해서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불안해서. 요즘 워낙 사건 사고도 많고 무섭고 난 진짜 걱정인 게, 너 만약에 해솔이가 네. 학교에서 학폭당하면 너는 어떡할 거야? 저도 한동안 더 글로리도 그렇고 학폭이 워낙 요즘 이슈다 보니까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응, 그러니까 학폭을 당할 수도 있고 학폭의 가해자가 될 응, 수도 있는 응. 거잖아요. 왜 제가 그걸 여쭤봤냐면은, 요즘은 폭력을 가하는 애들이 부잣집 애들, 빽 있는 애들이 주로 많이 한대요. 음,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너의 아들한테 폭력을 가한 집이 음, 뭐 우리 아빠 뭐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 그쪽 부모가 진짜 무슨 정치 권력 정치인이야? 정치인이나 또는 검사이거나 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요. 어쨌든 해결 방법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보다 차라리 제가 알면 낫죠. 근데 애가 얘기를 안 할까 봐가 좀 가장 걱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부모들은 애가 얘기를 하더라도 혹 내가 분명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애 앞에서 부모인데 애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이게 될까 봐 걱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기력감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응, 부모가 찾아가가지고 막 학교에 이거 학폭위원회 열어달라, 제대로 처벌 내려달라, 막 이 음, 징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쪽 부모가 너무 힘이 센 거야, 이동관처럼. 응, 이동관처럼 막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와가지고 막 응, 교장한테, 이사장한테 전화하고 막 이런 사람이면은 응, 네가 아무리 항변을 해도 네 말이 안 먹히는 거야. 응,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잖아. 응.
그래서 그런 문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꼼짝을 못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근데 요즘은 진짜 그 학교 폭력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 전담하는 선생님들이 별도로 배정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어디 인스타 글에서 봤는데 그 학교 폭력 담당하는 선생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학교 자체에서 아예 지침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한대요. 아이에게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 잘잘못을 가리지 말고 그리고 뭐 아이에게 뭔가 상담도 해주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오로지 서류와 그냥 정말 제3자도 아니고 제4자의 입장에서 학생을 뭐 잘 안다고 해도 아는 척 하지 말고 감정을 전혀 섞지 말라고 학교에서 아예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그 일에서 빠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오히려 충격적이래요. 학교에서 선생님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우리 골치 아파진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또 애들 싸움이 학부모 싸움으로 나고 중재자도 없이 막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그럼 많고. 학교를 어떻게 믿고, 학교는 뭘 하는 데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학교를 왜 보내? 그냥 자퇴시키고 검정고시 학원 보내가지고 그걸 하지. 그러니까 그분은 아예 선생님도 좀 개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보다 그 학생을 더 잘 아는 게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음. 왜 선생님을 개입하지 못하게 하느냐 막 그런 글을 호소글을 올리신 분이 있어서 제가 진짜 이렇구나라는 걸 봤거든요. 와. 야. 그러니까 두리님이 과거에 내가 현직이었던 시절에는 학폭 사건이 벌어질 경우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이제 강제 전학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보통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냥 일단 전학 분리. 일단 전학 분리. 보내자. 근데 요즘은 너무 교묘하게 되는 것도 많고. 맞아. 저는 이제 제가 자식이 없는데 약간 제 조카를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 조카가 학교에서 그런 일을 만약 본인이 당했다. 어떻게 될까? 근데 일단 저희 제부가 키가 막 185 정도 되고 등치가 이만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딱 보면 위압감이 드는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아버지 뭐 남자들 세계에서도 되게 웃긴 게 가끔 그런 동영상들 보이잖아요. 칼치기 운전하고 보복 운전하다가 야 너 내려 이랬는데 정말 등치 좋은 사람이 내리면 갑자기 맞아, 깽한다. 깨갱하잖아. 그래서 저 속으로 우리 제부 등치가 커서 일단은 제압이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저도 약간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등치가 네. 되게 좋잖아요. 저희 남편도 덩치도 좋고 부산 남자라 되게 말도 과감 가감 없이 없이, 거침없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언쟁을 해도 절대 꿀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또 마케팅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말도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일이 있을 때 뭔가 약간 저희 남편은 그리고 뭐지 원래 흰머리가 되게 많아가지고 나이보다 좀 많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강정현 작가가 보고 약간 무슨 인테리어 소장님 같이 생겼다는 거야. 약간 그런 포스가 약간 있는 사람이라 일단 그런데 왜 아빠가 약간 너무 키가 작고 왜소하고 마르고 이러면 괜히 안 그런데도 괜히 약간 작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그런 것도 믿음이 가고 옛날에 한번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학폭 얘기 한참 나올 때 만약에 우리 애솔이가 학폭당한다고 하면 신랑은 어떨 것 같아 이러니까 또 저희 남편 친구 부산 친구들이 또 한동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형사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 교도소 교도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경조사 했을 때 몇 번 봤거든요. 진짜 그 범죄도시 3에 나올 것 같은 교도관처럼 생긴 분이 한 서너 분 계세요. 다 진짜 한 덩치 하는 이만한 시커멓고 큰 막 그래서 막 자기는 그 친구들 다 새까맣게 정장 입혀가지고 서울로 데리고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동관 아들이야. 저쪽 상대 부모가 그럼 이동관이야. 전화 가야지, 뭐, 어떻게. 니네가? 우리가 가야지, 어떻게. 일단 부딪혀보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부딪혀보고, 안 되면 뭐, 일단 내 아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일단 분리시켜야지, 어떻게. 저는 진짜 혼자 되게 웃긴 게 이게 정말 웃으면서 저희가 얘기합니다만 이게 너무 현실이다 보니까 아이한테 어른도 나를 지켜줄 수 없어라는 무력감을 안 주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제부가 그 등치로 덤볐는데 안 됐다 그러면은 내가 나서야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내가 나서가지고 끝까지 너 이 새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내가 우리 조카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참 웃긴 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일단 더 글로리 작가가 김은숙 작가가 김은숙 작가가 기자 간담회 할 때 그 누가 얘기 그런 했지. 질문 했잖아요. 만약에 딸이 진짜 그렇게 응. 학폭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나는 걔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라고.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그게 김은숙 작가는 돈이 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가능한데 그만큼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어요. 이게 참 대다수 부모들은 그게 그게 안 쉽지가 되니까.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돈은 없지만 가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어. 가해자에게 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의는 살아있다. 네가 저지른 만큼 복리이자 쳐가지고 너 받을 거야. 이러고 내가 너 그거 치르게 할 거야. 이러고 저는 작정할 거예요. 정말. 이게 참 무서운 문화나. 이게 제가 사람들한테 이게 조근조근 다 밟아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까지 나설 필요가 없는 없어야지. 세상이라죠. 맞아요. 예. 네. 뭐 제가 나선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럼 그쪽에서 그러겠지. 너 방송하는 거 내가 다 끊어놓을 거야. 그럼 오냐 나 방송 안 해도 되니까 너 끊어봐라. 이러고 내가 너 끝까지 끌고 갈 거야. 이러면서 싸우겠지. 방송이 대수야? 방송이 대수야 지금 내 조카 인생이 걸렸는데 왜냐하면 학폭 피해자는요. 그 트라우마가 평생을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학창 시절에 학폭을 겪어서 제대로 성장하거나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케이스가 거의 드물어요. 맞아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그 학폭 피해 때문에 인생 전체가 망가진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정신 이상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밖을 못 나간 사람들까지 맞아. 엄청 많다고요. 평생을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요. 왜 그들은 피해자인데 고통받아야 되냐고. 근데 가해자들은 오히려 무용담처럼 얘기하면서 사는 세상이라고. 난 근데 절대 그걸 무용담처럼 얘기 못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어디다 대고 지가 친구를 괴롭힌 걸 내가 이렇게 잘 나가서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입을 쫑쫑쫑쫑쫑 아주 그냥 망치로 쳐버려야지. 과격해졌네요. 화가 나서.